안녕하세요. 농구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집불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농지법상 제일 중요한 게 집불검이죠. 지금은 작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밭작물, 논집불검, 또 여러가지 집불검들이 있습니다. 콩, 이모작이 집불검, 여러가지 집불검이 있었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공익집불검이라고 해서, 공익집불검이라고 해서 기본집불검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익집불검 또는 기본집불검이라고 이렇게 정체를 얘기를 하는데, 공익집불검 안에는, 공익집불검 안에서는 이제 소농집불검 또는 면적집불검, 작은 집불검, 큰 집불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필지는 이래요. 소농집불검 같은 경우에는 302평 이상 1512평 이하, 그러니까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이하가 소농집불검입니다. 소농집불검. 그리고 면적집불검은 1512평 0.5헥타르 이상일 때는 면적집불검을 합니다. 강아지를 방에 넣는 바람에 집불검을 받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원래 2021년이니까 2017년, 18년, 19년 요 3년간에 한 번이라도 집불검을 받은 농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라고 이렇게 털 기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2021년, 그러면은 18년, 19년, 20년 안에 집불검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명확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올해 신청을 하거나 작년에 신청했다 그러면은 내년에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원래 17, 18, 19가 올해 2021년이고, 내년부터는 17, 18, 19, 내년부터는 18, 19, 20이니까 작년에 등록했을 경우에, 집불검을 받았을 경우에, 그냥 3년 안에 내용이 그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상 농지에 따라서 집불 수령 농지를 기준 잡는 겁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4월 초부터 또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요 2달간의 집불검을 수령 받는데요. 302평 이상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필지라든지 다 등록이 됐었는데, 이제는 가라로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관외 거주자, 그러니까 저는 청도군이면은 청도군 외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의 시도시에 살지 않겠습니까? 끝자리가 동으로 끝나는 거, 관외 거주자가 30km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 해서 30km를 섹타를 정합니다. 관 외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아버지하고 아들과 관계라든지 30km 안에 있을 경우에, 관 외에는 30km라는 표를 지는데요. 저는 방지리, 무슨 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내일 경우에는 무슨 동으로 끝나잖아요. 시일 경우에도 무슨 동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무슨 리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읍면 단위에 귀속되었거나 예속되었던 그런 곳. 리로 되어 있을 경우는 괜찮습니다. 30km에 다른 도시라든지 시내에 있을 경우는 괜찮은데, 도시 있을 경우에 30km 안에 도시 있을 경우에 무슨 동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3,000평을 지어야 됩니다. 3,000평. 3,000평을 임대하거나 짓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농지를 임대한다 그래도 3,000평을 해야지 인정합니다. 30km를 벗어났거나 또 관 외의 거주자가 무슨 동으로 끝났을 경우에, 마을 단위, 시골 단위 리로 끝나는 거는 30km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걸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그거 헷갈려 합니다. 기간도 헷갈려 하고 또 거리의 당 관해 이 두 가지가 헷갈려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3년 안에 2021년입니다. 그 전에 17, 18, 19 2년 토울이 있습니다. 1년 토울, 2년 토울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2년 토울입니다. 17, 18, 19 안에 한 번이더 직불금을 임대를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땅을 샀을 때 직불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3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럼 다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18, 19, 20 이 안에 직불금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20, 21, 22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안에는 받아야지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가 반 30km 있는 섹터에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은 리가 아니고 동으로 끝나는 시군에 30km 있을 때는 3,000평 이상의 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직불금, 공익 직불금이 두 가지를 나눈다 했죠.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은 302평에서 1,510 몇 평인가요? 12평인가요?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건 소농 직불금. 그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 그리고 이게 직불 금액은요, 소농 직불금은 예전에는 다 틀렸어요. 조금씩 틀렸는데 뭐 7만원, 8만원 받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300평에서 1,512평 사이에 뭉뚱그려서 120만원을 줍니다. 딱 120만원. 그래서 소농 있던 분들은, 옛날에 있던 분들은 돈을 더 벌입니다. 기껏해야 뭐 10만원, 20만원 밖에 못 받는데 12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면적 직불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그대로 가는데 더 이익이 납니다. 그 이상 120만원 이상이 오릅니다. 120만, 면적집 120만원에서 더 올라갑니다. 면적 단위에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군청이라든지 기관에 알아보시면 계산하는 법이 다 정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제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허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상지라든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맞는지 여부, 그리고 직불금을 신청하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소농 직불금은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꼭 있어야 됩니다. 소농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 세대원들을 또 분리해서 또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주지 달리 하면서 결국에는 여 안에서 돈을 받게 하는 소농 직불금을 허위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을까. 면적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남편하고 아내가 0.5헥타르, 0.7헥타르 이렇게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면적 직불금만 부부간에는 가능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경작지에만 가능합니다. 경작 사실 확인서를 동장한테 찍어 사인하라 그럽니다. 허위로 짓지도 않는데 실제 경작 사실 확인서를 쓰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은 2장 사인 그리고 주민 2명 사인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의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징역, 1년 징역, 1,000만원의 벌금, 또 3년 안에 등록을 제한하고, 소농 같은 경우 그랬고요. 5배의 부가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상기하셔서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처음 하실 때는 경력사실 확인서, 그리고 영농증명자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를 하면은 신규는 가능합니다. 경력사실 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 계약서. 그러려면은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제출했어서 가까운 소재지에 농지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딴 데서 안 됩니다. 토지가 있는 관내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땅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아까 신청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익 직불금을 냈는데 경력사실 확인서, 영농증명자료,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청서는 거기 가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기본직보금을 말씀드렸고, 공익직불금은 이번 달까지 빨리 3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요. 소농직불금 수령자에 한해서 작년에 120만 원을 받은 사람들은 공익직불금에 대한 바우처라고 나옵니다. 카드가 나오는데 농협에 가시면 됩니다. 농협에 가시면은 자격이 되는지 여부, 소농직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직직불금은 안 됩니다. 소농직불금. 그리고 임업후계자들도 직접 임야, 산에서 경작한 사실이 되는지, 3,000평, 제가 3,000평인 걸 알고 있는데 3,000평 이상 경작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여부에서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준답니다. 임업후계자 되신 분 다시 한번 그 자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직불금, 공익직불금, 그리고 30만 원짜리 바우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5월 31일까지입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경영체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농업 경영체 품질관리원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농지원보가 이타해서 누락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보가 이타해서 경영체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에 등록해야 됩니다. 아시죠? 농지원부하고 경영체하고는 틀립니다. 농업 경영체는 농업을 경영한다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농업 경영체니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 다 자네요.